식료품점에서 파는 그 어떤 것보다 3배나 더 큰 마늘을 재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합성 비료나 농약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종류의 토양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상업 농가들도 이러한 기술을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현대의 농업 시스템은 여러분이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씨앗을 팔고 잘못된 도구를 제공하며 잘못된 심기 깊이를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거대하게 자라고 1년 내내 보관할 수 있으며 영원히 다시 심을 수 있는 마늘은 식료품 사업의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매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늘이 썩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농업산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크기나 맛보다는 운송 효율성을 최적화해 왔습니다. 그들은 식물에서 회복력을 없애고 생존 작물을 연약한 상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식물의 생물학적 특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수확의 잠재력은 여전히 모든 마늘 쪽 안에 갇혀 있으며 적절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업계가 벌인 8가지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매뉴얼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늘 쪽을 포탄처럼 크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의 마늘이 왜 작은지를 이해하려면 겨울 시계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늘은 빙하기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으며 춘화, fertilization 라고 불리는 내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 특성입니다. 이 식물은 유전적 스위치를 작동시켜 분열을 지시하기 위해 보통 화씨 40도, 섭씨 4.4도 미만에서 408시간 동안의 강렬한 추위라는 특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저온 기간이 없으면 마늘은 굴을 형성하지 않고 라운드라고 알려진 단일 양파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잃어버린 기술은 이 시계를 절대적인 정밀도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산업 농가들은 봄이나 늦가을에 마늘을 심고 운에 맡기지만 과거의 거장 정원사들은 운에 맡기지 않고 결과를 보장했습니다. 그들은 인공 춘화 처리를 연습했습니다. 기후가 충분히 춥지 않거나 구 형성을 촉진하고 싶다면 심기 6, 8주 전에 종자 마늘을 저온 저장고나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는 가혹한 겨울을 흉내내어 마늘의 DNA가 깊은 동결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믿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냉각된 마늘을 흙에 심으면 절박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입니다. 식물은 긴 겨울을 견뎌냈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번식하려 하며 그 결과 공격적인 분열과 거대한 구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현대 농업은 물류 체계의 단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수천 톤의 종자 마늘을 온도 조절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비싸기 때문에 그냥 심고 작은 마늘을 수확하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가정 재배자에게 이 생물학적 시계 조작은 평범한 수확과 기록적인 수확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들은 구의 크기가 단지 운이나 품종 탓이라고 믿게 하려 하지만 진실은 구의 크기가 온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제어하면 크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업계는 기후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품종을 팔아 식물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춘화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여러분은 슈퍼마켓 마늘이 속도와 편의를 위해 무시해온 유전적 잠재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현대의 어떤 원예 서적을 펼쳐보더라도 마늘 쪽을 2인치 깊이로 심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씨앗 봉투, 블로그, 그리고 농업 지도서에서 반복되는 표준 조언입니다. 이것은 기계를 위해 설계된 거짓말입니다. 상업용 마늘 파종기는 마늘 쪽을 표면 바로 아래로 밀어넣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 깊이 심으려고 하면 기계가 걸리고 연료 소모가 늘어나며 작업 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표준 깊이는 2인치가 되었습니다. 식물에 좋아서가 아니라 트랙터에 좋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방법은 4, 6인치 깊이로 깊게 심는 것입니다. 마늘을 이렇게 깊게 심으면 식물은 지표를 뚫고 나오기 위해 거대한 구조적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켜야만 합니다. 이 깊은 정착은 거대한 굴을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뿌리 구역을 결빙선 아래에 두어 얕은 뿌리를 찢어 놓을 수 있는 동결 융해 주기의 영향으로부터 마늘을 보호합니다. 둘째, 태양 아래에서 빠르게 마르는 지표면 2인치 깊이에서는 얻을 수 없는 수분과 미네랄에 접근하게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깊게 심는 것이 자연적인 물리적 저항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구가 땅속 깊은 곳에서 팽창함에 따라 무거운 토양의 압력이 껍질을 압축하여 단단하고 밀도가 높으며 저장성이 뛰어난 굴을 만듭니다. 얕게 심은 마늘은 헐겁지만 깊게 심은 마늘은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업계는 깊게 심으면 기계 수확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무시합니다. 깊은 마늘은 그냥 뽑을 수 없고 파내야 하기에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얕게 심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지속적인 물 주기와 관리가 필요한 약하고 취약한 식물을 키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물을 항상 실패하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 여러분이 관계 시설과 비료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깊게 심는 것은 마늘을 깊은 뿌리를 가진 생존자라는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안정성의 물리학입니다. 이를 통해 식물은 하층 토의 영양분을 채굴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의 합성 비료는 질소에 초점을 맞추어 판매됩니다. 질소는 푸른 잎이 성장의 연료로 식물을 빠르고 생기 있게 보이게 합니다. 정원사에게 즉각적인 시각적 만족을 주지만 마늘에게 질소는 함정입니다. 마늘에 질소를 가득 부으면 거대하고 아름다운 초록 잎을 내뿜겠지만 그 아래의 군은 아주 작게 유지될 것입니다. 식물이 모든 에너지를 잎에 쓰고 뿌리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비료 산업은 저렴하게 생산 가능하고 중독성을 만드는 질소를 좋아합니다. 초록색 성장은 더 많은 물과 관리를 요구합니다. 고대의 방법은 전적으로 인과 칼슘에 집중했습니다. 옛 농부들은 푸른 결정 대신 뼈를 사용했습니다. 뿌리 발달이 인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뼈, 말뚝, 본의 스파이크. 기법은 심을 때 마늘 쪽 바로 아래에 으깬 탄 뼈나 골분을 묻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뿌리가 나올 위치에 농축된 인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씻겨 내려가는 질소와 달리 이는 토양에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씨앗 바로 아래에 두면 뿌리는 영양은행으로 자라 들어갑니다. 이는 식물이 잎 성장보다 구조적 무결성과 구 확대를 우선시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아래로 펌프질할 수 있는 튼튼하고 목이 굵은 식물을 만듭니다. 현대농업은 비료를 전체 필드에 뿌려 잡초까지 키우지만 타겟팅된 뼈 말뚝 방법은 오직 마늘에만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는 융단 폭격에 대비되는 정밀 수술입니다. 업계는 이 방법을 묻어버렸습니다. $50짜리 액체 질소를 정기 구독하게 만들 수 있는데 $5짜리 골분을 한 번만 쓰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점을 뿌리와 수확에서 잎으로 옮겼습니다. 인의 사용을 되찾는 것은 식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이해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학보다 수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산업적인 마늘밭은 종종 맨흙 상태입니다. 그들은 제초제에 의존하여 토양을 바람, 태양, 겨울의 잔인한 추위에
노출시킵니다. 이러한 노출은 마늘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 굴을 부풀리기보다는 서둘러 꽃을 피우려 합니다. 잃어버린 방법은 두꺼운 멀칭입니다. 옛 재배자들은 심은 직후에 마늘밭을 약 8인치 두께의 지피나 잎으로 덮었습니다. 이는 숲바닥을 흉내내어 생물학적 담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열재는 토양 온도를 조절합니다. 한겨울에도 멀칭 아래 토양은 더 오래 얼지 않아 뿌리가 계속 자랄 수 있게 하며 봄의 열기 속에서도 시원하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이산화탄소층입니다. 멀칭 하층이 분해되면서 지표면으로 방출하는 CO2는 마늘의 광합성을 폭발적으로 도와 식물이 굴을 찌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합니다. 한지형 마늘 품종은 마늘종 Capus, 이라 불리는 꽃줄기를 올립니다. 식물에게 이 꽃은 미래입니다. 식물은 전체 에너지 비축량의 30%인데 40%를 그 꽃을 피우는데 쏟아 부을 것이며 그 에너지를 구에서 직접 가져옵니다. 외과적 마늘종 제거법은 정밀한 개입입니다. 마늘종이 둥글게 말리기 시작하는 순간 재배자가 이를 손으로 꺾어내면 식물은 번식 실패의 신호를 받고 남은 에너지의 100%를 무성 번식으로 돌려 굴을 부풀리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수확 전 마지막 몇 주 동안 성장에 거대한 급증을 일으킵니다. 마늘종 제거 기술을 익히는 것은 식물의 호르몬을 해킹하여 여러분의 저녁 식사에 모든 것을 투자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 없이 수확량을 30% 늘리는 생물학적 우선순위의 조작입니다. 현대 농업은 토양을 화학적인 물을 머금는 스펀지인 불모의 매질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살균제를 사용하여 유익한 균들까지 병원균으로 몰아죽입니다. 이는 죽은 토양을 만듭니다. 죽은 토양에서 마늘 뿌리는 물리적 길이에 제한되어 닿을 수 있는 물만 마실 수 있습니다. 고대의 방법은 균근 네트워크에 의존했습니다. 옛 농부들은 숲의 화렵수 아래에서 흙을 가져와 마늘밭에 섞었습니다. 그들은 균은 마이코리제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숲의 흙에 식물 성장을 돕는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흙이 유익한 곰팡이를 도입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 곰팡이들은 마늘 뿌리에 달라붙어 균사라고 불리는 미세한 실을 주변 토양으로 수마일씩 뻗어 나갑니다. 이들은 사실상 뿌리의 표면적을 천천배로 늘려줍니다. 이들은 바위를 녹여 미네랄에 접근하고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미세한 구멍 속에서 물을 찾아냅니다. 그 대가로 마늘은 약간의 당분을 곰팡이에게 줍니다. 이는 거래입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식물은 이 거래를 깨고 곰팡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게 되며 네트워크는 죽습니다. 결국 가뭄이 오면 식물은 무력해집니다. 업계는 특허낼 수 없는 곰팡이, 대신 여러분이 자신들에게만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균극균을 접종함으로써 여러분은 무료로 일하는 생물학적 군대에게 영양분 채굴을 아웃소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식물을 지구의 천연 인터넷에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마늘밭을 보면 단일 재배, 즉 트랙터 바퀴에 맞춘 완벽한 강역으로 똑같은 식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 밀도는 기계에는 효율적이지만 해충에게는 만찬 종소리와 같습니다. 고자리파리 유춘기나 녹병균은 방해 없이 식물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농부들은 살충제를 뿌립니다. 잃어버린 방법은 다작종 혼합재배 포리컬처 강역입니다. 옛 재배자들은 마늘을 구획별로 심지 않고 카모마일, 세이보리, 상추 등과 함께 심었습니다. 그들은 마늘이 사교적인 생물이며 특정 이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카모마일은 마늘의 풍미와 에센셜 오일 함량을 개선하는
강장식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역을 둠으로써 바람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곰팡이, 질병의 확산을 방지했습니다. 동반 식물들의 서로 다른 뿌리 깊이는 영양분 경쟁을 피하게 했습니다. 산업 모델은 개별 건강보다 공간 효율을 요구하며 일정 비율의 손실을 사업 비용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가정 정원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늘에 숨 쉴 공간을 주고 유익한 동맹군으로 둘러싸므로써 살충제 없이도 거대한 마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모마일 향이 마늘을 가려주어 해충기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 방법은 각 식물을 생산 단위가 아닌 왕처럼 대접하여 공장식 미학 대신 초원의 회복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마늘을 재배하는 마지막 비밀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수확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slow cure, slow cure라고 부를 것입니다. 산업 시스템에서 마늘은 뽑히고 잘린 뒤 상점에 빨리 내놓기 위해 감에서 열풍 건조됩니다. 배송 중 곰팡이를 막기 위해 수분을 급히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급격한 탈수는 굴을 죽입니다. 생물학적 과정을 정지시켜 풍미를 미성숙한 상태로 가두고 저장 능력을 망가뜨립니다. 슬로우 큐어는 마늘을 완성하는 잃어버린 예술입니다. 처음 캤을 때 식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잎과 줄기에 여전히 에너지와 수분이 가득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알고 식물 전체를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4일 또 6주 동안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 기간에 식물은 스스로를 흡수합니다. 잎이 마르면서 남은 모든 에너지를 굴로 보냅니다. 굴은 땅 밖으로 나온 뒤 실제로 조금 더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풍미는 성숙해지고 복잡해집니다. 바깥 껍질은 마늘 쪽을 꽉 조여 1년 내내 보관 가능한 완벽한 밀봉 상태를 만듭니다. 식료품 업계는 이 6주의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기에 싹이 금방 나는 미완성 제품을 파는 것입니다. 슬로우 큐어를 통해 여러분은 마늘이 생애 주기를 마치고 겨울을 날 준비를 하도록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심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풍미가 폭발하며 저장성이 영구적인 구로 보답받습니다. 이것은 빠른 판매를 위한 제품과 생존을 위해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춘화 처리, 깊게 심기, 골분 매립, 두꺼운 멀칭, 외과적 마늘종 제거, 균응윤 접종, 다작종 혼재, 그리고 슬로우 큐어는 새로운 요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농사를 통해 축적된 지혜입니다. 이것은 공장식 사고방식이 농장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그저 당연한 방식이었습니다. 농업산업은 화학적 투입물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묻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화학이 아니라 생물학에, 속도가 아니라 인내에 의존합니다. 병에 적힌 지침이 아니라 정원사로서의 여러분의 지능에 의존합니다. 마늘을 이런 방식으로 키우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키우는 것 이상의 저항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옛 방식이 원시적인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뒷마당에서 산업 기계를 능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거대한 마늘들은 신화가 아니라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유전적 잠재력은 모든 마늘 쪽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적절한 신호만 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살아있는 존재로 대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예센터의 거짓말을 그만 믿고 지식을 되찾으십시오. 깊게 심고 두껍게 멀칭하고 땅이 반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원에 있는 단순한 마늘 쪽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지구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